안녕하세요. 네. 자, 2023년 인강드림 제5회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 총정리 이론 강의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전을 준비하기 위한 단원별 문제풀이까지 다 마무리를 하셨고요. 또 핵심 요약 정리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스피드 있게 체킹을 다 하시는 상태로 자, 본 시험에서 받아보게 될 문제 유형과 같은 문제로 이제 이렇게 시간을 체킹하시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해설 강의를 들어서 또 기본서 옆에 펼쳐놓고 이렇게 틀린 문제는 같은 영역에서 틀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41번.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구역,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군관리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내용 6개는 다 외워요. 예를 들면은 도시군관리구역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구역이다. 두 번째,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역이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구역이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구역이다. 마지막이 뭐죠? 그렇죠.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구역이 도시군관리구역이다. 이렇게 다 암기하시는데, 요즘에 출제 유형은 이렇게 나와요. 약간 응용하죠. 그럼 봐요. 너무 쉽다고.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심과 부도심에 대해서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이다. 여러분,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 결정이 될 용도구역이잖아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하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지정입니다. 여러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뭐죠? 용도지구잖아. 그러면은 용도구역과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도시군관리구로 결정이 될 대상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심과 부도심에 대해서 그리고 농림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수식어를 붙이면은 그 수식어 때문에 그 용도구역과 용도지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정답을 못 찾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유형을 요즘에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혼자서 뭐 도시군관리구역 내용 6개를 암기했다고 정답을 찾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형을 이제 이렇게 익숙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구역구역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성장관리구역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마찬가지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은 아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그리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그리고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전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죠. 그 다음에 도시적 외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입니다. 여러분,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은 전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사항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2번이에요. 자, 국토교육법상 입지규제 취소구역, 입지규제 취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누가 결정하죠? 도시군관리구역의 결정권자. 이때 결정권자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죠?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구역의 결정권자. 그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공을 증진시키고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그리고 지역 거점 육성은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 목적을 그대로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부분이 없죠. 정확합니다.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모든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권자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주민은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그 도시군관리구역 위반 대상 가운데서 주민 제한 대상은 4개잖아. 그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또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이잖아. 그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제한은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5분의 4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도시권관리구역 위반으로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얼마죠? 3분의 2죠.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권관리구역 위반 제한은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머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제한 대상은 전부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2개 이상의 노선의 교차는 대중교통 결제지부터 5km 이내 틀렸잖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은 2개가 아니고 3개 이상의 노선의 교차는 대중교통 결제지도 몇 킬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전부 다 일부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총정리 이론 강의를 딱 펼쳐놓고 그 기본서 펼쳐놓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틀린 부분이 반복적으로 틀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도시공간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 즉 국토교육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토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도시공간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 국토교육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상 건축협정구역이 아니고 뭐죠?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이죠.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 틀린 지문은 왜 틀렸는지 O와 X로 판단할 수 있고요. 해설을 듣지 않고 X로 판단할 수 있고 왜 틀린지를 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봅시다. 자, 43번. 국토교육법상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죠. 2개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충분히 출제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론 강의할 때 그 이론에 대한 완전한 이해하고요. 어느 정도 법 조문에 대한 암기가 있어야 문제 접근이 가능하다고. 바로 들이대면 안 되죠. 한 개의 대지 1,500제곱미터가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쳤어. 그 경우에는 기준이 얼마죠? 660제곱미터 기준으로 하잖아. 예를 들면 잠깐 봐요. 여러분. 자, 여기 한 개의 대지가 있습니다. 한 개의 대지 1,500제곱미터 이 도로가 있는데, 자, 그중 일부가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이 중심 상업지역,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이 중심 상업지역에 걸쳤죠. 얼마 걸쳤습니까? 900. 중심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에 900제곱미터 걸쳤고,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에 600제곱미터 걸쳤다라고 돼 있다고. 이렇게. 자, 한 개 대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 그중 일부가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사업지역에 걸치면 기준이 얼마죠?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둘 중 작은 면적. 중심 사업지역이 900이고 준주거지 600이니까 둘 중 작은 면적은 준주거지 600제곱미터잖아. 둘 중 작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있어 없어? 있잖아. 있으면은 이게 집 지을 때 이 1,500제곱 대지에 대해서 집을 지을 때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을 뭘 정하죠? 그렇죠. 가중평균값으로 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적어봤잖아요. 그리고 건축 제한은 어떻게 되죠?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적용. 이 조문을 못 외우신 분은 이런 문제 접근이 안 된다고. 건축 제한은 그중 넓은 제한이에요. 건축 제한은 그중 넓은 용도지역이죠. 자, 준주거지역 600제곱미터고 중심상업지역 900제곱미터니까 그중 넓은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중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넓은 용도지역이니까 여기서는 뭐죠? 중심상업지역 900제곱미터. 그래서 건축 제한. 여기에 집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으로 산정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고 건축 제한은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중심상업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봅시다.
한 개의 대지 1,500제곱미터가 도로변의 모양으로 지정된 중심 사업지역에 900제곱미터, 준주거지역에 600제곱미터가 그쳤다면은 전체 대지의 금표가 운정률을 뭘 정하죠? 가중평균값. 중심 사업지역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가중평균값을 적용. 조문 그대로 나온 거죠. 가중평균값. 가중평균값으로 산정된 금표가 운정률을 주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 동그라미 1번에 얘기해요. 건축제한. 건축제한은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 그중 가장 넓은 지역은 중심사업지역이 걸치면적이 900이고 준주거지역이 600이니까 그중 넓은 지역은 중심사업지역이죠. 그래서 자 건축제한은 각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중심상업지역이죠. 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게 맞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복습을 위해서 지문을 다양하게 구성했지만 실제로 1번하고 2번 문제만 가지고도 출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괜찮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이때 그 전부도 뭐죠? 그 건축물 전부잖아.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대지에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 지역들이 걸쳤는데 건축물의 일부가 보세요. 어디에 걸쳤죠? 방화지구에 걸쳐버렸잖아요.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지구에 걸쳐버리면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적용이 될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대지에는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대지에는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대지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은 방화지구에 걸치지 않기 때문에, 즉 방화지구 안의 건축 기준에 따라서 내화 구조나 불연 재료로 건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개의 대지 1200제곱미터가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에 700제곱미터, 그 밖의 용도지역에 500제곱미터 걸쳐 있어요. 여러분,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원칙적으로 각각이잖아요. 각각이니까 녹지지역 700제곱미터는 자연 녹지지역 700제곱미터는 자연 녹지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그리고 그 밖의 용도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걸친 면적 500제곱미터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 면적을, 건축제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한 개의 대지가 자, 한 개의 대지 1200제곱미터가 자연 녹지죠. 자연 녹지 지역에 700제곱미터 걸쳤어요. 700제곱미터 걸치고, 그리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500제곱미터 걸쳤어. 이렇게 대지가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그렇게 배웠잖아. 나중에 총정리 이론 강의 교재에 가면은 각각의 적어놨다고. 동그라미 되어 있다고. 이 각각의 용도지역이니까 자연 녹지지역 700제곱미터는 자연 녹지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0제곱미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적용이 될 건폐용 규정을, 건축제한 규정을 각각 적용받는 거죠. 단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만약에 녹지지역이 500제곱, 그죠? 둘 중 작은 면적, 여기 1200제곱미터, 여기에 900, 여기에 300일 수도 있잖아. 그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안 봐요. 1500제곱미터 가운데서 자연 녹지지역에 자연 녹지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쳤어. 1200제곱미터 가운데서. 그리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900제곱미터 걸친 거예요. 한 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는데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이 300제곱미터 작잖아. 그리고 그 녹지지역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있었죠.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총정리 이론 강의 이 파트를 찾아서 한 번 더 강의를 듣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틀리고 맞고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시험에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을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닐까요? 다음 5번.
녹지적 건축물이 고도주택을 져서 녹지적 건축물이 고도주택을 친 경우에도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는 녹지지가 아니고 뭐죠? 고도지구죠. 고도지구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반드시 43번 문제는 총정리 이론 강의 관련 파트를 찾아서 네, 이론 강의를 문제를 틀리신 분은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시고 네, 익숙하게 이론을 준비하신 다음에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문제에 도전해서 연습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 44번입니다. 44번. 자, 국토기법상 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공간의계획 위반이 제한될 수 있잖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제한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세 개뿐이라면 최근에 외워야 되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그때 중심은 계획관리지역이 대부분이 되니까 그 지정지역 전체 면적 중에서 이 셋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이 되게 되죠. 정답은 1번 이상. 옳은 거 찾아야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돼요. 그중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 이 셋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은 되어야 되죠. 이 두 개는 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지가 갖춰야 될 요건. 이건 뭐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3번. 위 2번의 경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라면 그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서 면적 산정이 허용됩니다. 3번은 다소 낯설더라도 괜찮아요. 낯설도 괜찮고 핵심으로 강조한 부분도 아니니까. 이런 거 하나 몰라도 이거 두 개 확실하고 밑에 확실하면 정답 찾아갑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늘 준비했던 부분이니까. 다음 4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그 제한으로부터 며칠?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잖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제한됐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해달라고 위반권자에게 제한이 됐습니다. 그 제한된 것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 심의가 아니고 뭐죠?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자문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제 그래서 뭐 강행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1번, 2번, 그리고 4번, 5번은 매우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특히 1번, 2번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다음 45번 문제 볼까요? 국토교육법상 방제지구입니다. 국토교육법상 방제지구. 방제지구의 지정 목적이 뭐죠?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홍수, 산사태 등등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방제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방제지구는 재해 및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틀렸잖아. 화재 위험 예방은 방화지구의 지정 목적이니까 화재라는 단어가 좀 틀려버린 거죠. 네. 자,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하게 됩니다. 화재 위험 예방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2번 방제지구에서 건축 제한. 방제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이 법과 그 시행령이 아니고요. 여러분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정하죠?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지금 대답을 못하시면 공부량이 좀 부족한 거예요. 네, 어떤 용도지구가 지정됐어. 무슨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 안에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 그 용도지구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건축을 법으로 제한받잖아요. 어떤 용도지구에서는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못하는지는 무엇을 정하죠? 즉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정합니까?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되는데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잖아. 예외적으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건 4개는 꼭 외워야 되죠.
그 4개를 진짜 별표 하나하나 하면서 체크해 드리거든요. 첫 번째, 고도지구죠.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건축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자는 도시군 관리구역이죠. 도시군 관리구역. 도시군 관리구역이 됩니다. 이걸 막 처음 본 것처럼 지금 막 필기하고 있죠. 물론 뭐 적을 수 있겠죠. 근데 핵심 요약집이나 핵심 요약 강의나 기본서나, 그죠? 다 있죠. 다 기본서에 다 빌폐해 놓은 거라고 이거예요. 아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자는 이 법. 이 법은 국토교육법이잖아. 이 법 시행령. 이 법 시행령. 조례가 아니잖아, 전부. 이 법 시행령이니까 곧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죠.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되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뭐죠?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된 개발진흥지구라면 그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나 그리고 개발계획에 위배되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 적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 제가 또 이 바쁜 시간에 정자로 또박또박 적고 뭐 시간 끌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말로 해버리면 섭섭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쓰면서 말씀드린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서 찾으세요. 기본서 찾으면은 전부 별표도 있고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하는 원칙이라고 되죠. 그럼 봐요.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 4개는 조례가 아닌 개별 법률 등의 이것들에 의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이나 대통령령이나 개특법이나 지구단위구나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는 거고 이 4개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에 해당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용도지구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한 거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방제지구는 이 4개에 해당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원칙대로. 방제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의 원상은 도시군계획 조례다 이 말입니다. 도시군 원칙대로 도시군 계획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야. 틀렸잖아. 건축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합니다. 이런 꼭 그 총정리 이론 강의할 때 그 기본서이죠. 그 기본서에 한번 찾아봐. 찾아보시면 이거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예방 밑줄 꺼놓고 이게 지정 목적이라고. 해운대 신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항서부터 강릉까지 동해 국도 7호선 해안가를 예를 들어서 자연취락지구 설명을 드렸죠. 자연취락지구는 뭐 해안가, 급경사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곳 이런 곳에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연취락지구. 건축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가지 방제지구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죠. 건축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시가지 방제지구가 됩니다. 네, 자연 방제지구까지 항상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안관리법상 연안 침식관리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전국의 시도지사,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연안관리법상 연안 침식관리구로 지정된 지역이 관할 구역에 있거나 동일재해가 최근 10년 사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방제지구 의무 지정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그리고 위 방제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 내용에는 반드시 해당 방제지구에 대한 재해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포함하여야 합니까? 포함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 그래서 4번, 5번은 방제지구 지정 의무 규정이죠. 방제지구 지정 의무 규정.
방제지구 지정 의무 규정이다. 의무 규정이 된다고. 아, 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 절차, 개발 행위 허가 절차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 중에는 해제할 수 없고 틀렸잖아요.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 허가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것도 강조드린 겁니다. 수업할 때.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한 기간 중에는 해제할 수 없고 이게 틀린 거야. 그 제한 기간 중이라도 개발행 허가 제한 기간 중이라도 지체 없이 그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그렇게 되죠. 틀렸습니다. 다음 개발행 허가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친 경우에는 각 용도 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 지역의 개발행 허가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그 개발행 허가 규모 여기서 개발행 허가 규모는 뭘 말하죠? 여기서 개발행 허가 규모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잖아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규모를 말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오느냐면은 이렇게 오잖아. 용도지역별로 우리가 농공간,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이잖아.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면적 규모는 얼마죠? 네, 3만 정도 미만. 농공간 3만 정도 미만. 그렇게 오죠. 본옥이 뭐죠? 보존녹지지역. 자보는 뭐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얼마죠? 대답 못하면 공부 안 한 건데 5천 정도 미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개발허가가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용도지역. 자, 농공간,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보존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도지역은 얼마죠?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거단 말이야. 이것도 나올 수가 있죠. 쉽게 나올 때는. 그럼 봐봐요. 자, 한 개 개발행 허가 대상 토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개발행 허가 대상 토지가 봐요. 개발행 허가 대상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농림지역에 세상에 농림지역에 1만 제곱미터 걸쳤고 허가 대상 토지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2만 제곱미터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개발행 허가 규모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개발행 허가 규모가 3만 정도 미만이잖아. 그래서 농림지역에 걸친 부분은 농림지역에 적용이 될 개발행 허가 규모 규정이 적용이니까 3만 정도 미만이면 허가해 주니까 만 제곱미터가 농림지역에 걸쳐. 이것은 전부가 3만 정도 미만이니까 전부가 개발허가가 가능하다고.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걸친 부분이 2만 제곱미터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 제곱 미만이 허가되잖아요. 그러면 5천 제곱미터 미만이 그대로 각각 적용되고 5천 제곱 미만이 적용되니까 여기는 2만 제곱미터 가운데서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되고 나머지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은 허가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허가 대상, 개발행 허가 대상 토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친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개발행 허가 규모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가. 이해가 됐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여러분이 좀 싫어하겠지만 꼭 나올 것, 반드시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기억들을 문제로 담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쉽고 시험은 보면 60점, 70점 나오게 기분 좋게 문제 풀고 시험장에 가면 이게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축제를 하고 나중에 지옥이 되는 경우는 안 되잖아. 지금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꼭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를 하자는 진심으로 만든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 허가 제한기를 연장할 수 있잖아. 근데 연장은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되잖아. 개발행 허가 제한 기간의 연장, 제한 기간의 연장은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되잖아. 원칙은
한 차례 3년 제한, 연장은 한 차례 2년. 그래서 최장, 연장 사유에서는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개발이가 제한된다.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4번. 위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도. 여러분, 개발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기억납니까? 얼마나 강조했는데, 수업할 때. 연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서는 얼마죠?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농공간. 그래서 3만 제곱 미만이어야 품질 변경은 허가를 주죠. 5만 제곱미터 틀렸잖아. 3만 제곱 미만이어야 개발허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요. 느낌이 어때요? 좀 어렵지만 준비해야 될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틀린 지문, 이 개발허가 절차는 꼭 기본서 옆에다 펼쳐놓고 봐야 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진짜 별표된 것에서 진짜 설명을 중요하게 한 부분에서 출제를 했는지, 턱도 없이 여러분을 골탕 먹이는 문제인지, 너무 쉽게 기분만 맞춰주고 본 시험을 망치는 문제인지 보시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47번. 국토교육법상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주민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간관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은 주민제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주민제한 대상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 이렇게 우리는 외우고 있잖아요. 2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을 정합니다. 맞죠? 따로 법률을 정한다. 2번이 정답이에요. 그때 따로 정한 법률이 뭐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해서 개특법,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결정한다. 여러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위반된 것 중에서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 3개는 외웠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공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그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4번.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그리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거 딱 보면 기억나죠?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구역은 공원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정안에서 식생 양환 산지개발 제한, 이게 목적이잖아. 이 3가지 목적,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그리고 도시정안에서 식생 양환 산지개발 제한을 목적합니다. 뭐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네,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죠? 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곳,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못하는 곳 4개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계자접보, 계자접보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가르쳐드렸죠. 계자접보. 걔가 뭐죠? 이거 안 되면은 뭐 공부 안 한 거잖아, 공부. 그죠? 네,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자는 뭐죠? 자는 자연공법상 자연공원이야,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은 뭐죠? 도로법상 접도구역. 보는 뭐죠?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안에서는 어차피 이런 지역은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죠. 오케이. 네. 다음 48번.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도시공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그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이렇게 그런 것을 설명드렸잖아. 이게 도로가 있어요. 여기는 위에는 갑의 토지였고 밑에는 을의 토지였어. 서울시에서 갑거리의 토지를 대상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로 갑거리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도로 용지로 결정 고시된 갑과의 토지를 무엇으로 부르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남의 땅에다가 도로 용지로 결정 고시해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운정에 뭐하죠? 매수 청구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 소유자는 구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땅에 도로 설치를 결정 고시한 이 결정, 도로 설치, 도시군계획 시설을 결정한 그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해달라고 위반권자에게 해제 위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해제 위반 신청을 받은 위반권자는 해제를 위한 위반 신청을 받은 해제 위반 신청을 받은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가 알려야 되잖아요.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고 해제 위반 신청을 받으면 3개월 내에 대답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복습을 딱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3번, 4번, 5번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NC다이노스라고 아시죠? 경남 창원을 연고하는 프로야구팀이 NC다이노스잖아. 이걸 그 경남 창원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서로 NC다이노스 프로야구팀을 유치하려고 물밑에서 경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까지는 픽션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냥 설명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사실이 아니고. 울산이 프로야구팀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야구 돔계장, 우리 울산의 프로야구팀 유치를 위해서 우리는 야구 돔 경기장을 만들어주겠다. 돔 경기장 설치를 울산시 도시군관리구로 결정 고시를 했다고 하자. 프로야구팀 유치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프로야구팀 경기장, 야구 돔 경기장 설치를 결정 고시했다고. 근데 울산은 유치에 실패하고 경남 창원을 연고로 NC다이노스 프로야구팀이 창단이 된 거예요. 그럼 울산 입장에서는 이 야구 돔 경기장은 여건 배단으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관할구역 안에서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실효 시기까지 사업 결정 고시에 2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면 그 다음날에 실효되잖아.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었거나 또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이 두 가지를 지방의회,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해야 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90일 내에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보낼 수 있어. 해제 권고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자, 해제 권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해제 결정고시를 해주는 게 원칙이다. 단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소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지방의회에 보고된 도시군계획시설이 해제 결정이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최초 지방의회 보고한 날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보고는 2년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드렸단 말이야. 자, 이런 스토리텔링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이런 문제를 읽으면 기분 좋게 읽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이론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상한 문제를 만든 것을 느껴진단 말이야. 시험지를 받는 순간 하늘이 노래집니다. 자기 공부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같이 볼까요? 결정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결정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제가 울산의 야구 돔경기장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장, 그 해당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 울산시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근거 서면을 해당 자치단체에 보내어 해제를 근거할 수 있어.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최초 지방의회 보고를 한 때부터 매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재보고는 몇 년마다? 2년마다 지방의회에 한번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 그 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재보고하라는 거지. 2년마다 재보고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고는 재보고고, 재보고는 2년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해내셔야죠. 쉬운 것만 내가 좋아하는 문제만 나오지 않잖아요. 시험 출제를 하신 분은, 여러분 원서 넣으신 분이 만약에 뭐 22반이면은 그 중에서 한 10%만 붙이고 10명 중 한두 명을 붙이고 나머지를 떨어뜨리려고 문제를 만들지, 여러분에게 은전을 베풀려고 여러분 기분 좋게 다 맞춰주려고 문제 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시험에서 냉정하죠. 다음 49번. 자, 국토교획법상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의 건수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은 많이 없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니고 뭐죠? 그렇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요건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요건이에요. 요건.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적 서울에서 예를 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시설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땅인데 그 동네가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고밀도 개발이 추진되니까 기존의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는데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 관리하려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되잖아요.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되려면은 도로, 단어가 나와야 돼.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학교. 이 네 가지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 학교, 이 네 가지 기반시설 부족이 향후 2년 내에 20% 이상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1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요건이에요. 그리고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가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은 누가 지정합니까? 서울시장이. 인천은 인천광역시장이.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 이렇게 이해하자고 했지. 지정구장은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주민들 용적률 지정도 맞죠? 용적률 지정도 50%를 강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효과 정답이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없는 게 특징이죠. 주민의견 청취 없이 지방도시구역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구역의 심의를 거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 없이 지방도시구역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이 될 날까지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립이 없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지정은 해제 것으로 본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을 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맞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 50번. 자, 국토교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건축 제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건축 제한 완화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빈칸 A, B, C, D 순서대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 지역과 개발 지원도 지구들 금표율은 얼마죠? 150. 용적률은 200% 이하 범위에서 완화적인 가능합니다. 뭐 필수암 기상 아닙니까? 도시적 밖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과 개발 지원 지구 형태의 금표율은 1.5배 15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까지 완화적이 가능합니다. 다음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지구단위로 해당 지역 용적률 140%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적인 가능합니다. 이거 신설됐다고 했는데요. 준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는 140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도시정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상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을 높이지 않은 200% 범위 내에서 완화적인 가능합니다. 다 신설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꼭 암기하실 것. 네, 그러면은 정답은 150, 200, 140, 200이니까 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51번. 국토계획법상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국가계획으로 설정한 광역시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죠? 예를 들면 인천공항 수업할 때 그죠? 고속도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국가계획으로 설정한 광역시설은 해당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나 사업 종목으로 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죠. 정확하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을 설치 관리할 것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한국도로공사 이런 거. 네. 이 법인 자리에 국토교통장으로 시험을 낸단 말이야.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이를 국토교통장이 관리해야 한다.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내요. 국토교통장이 아니고 누구죠? 법인. 해당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분류는 이거라 그랬죠. 공간시설. 공간시설 우리 어떻게 봤죠? 공원, 광장, 지가 뭐죠? 그때 지가 시기잖아요. 공원, 광장, 그렇게 봤죠. 지는 녹지, 원지, 공공, 공지 정확합니다. 하수도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 아니고 뭐죠?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반시설 분류법 꼭 외워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많이 했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맞죠? 기업법 맞고, 리연번도 맞고, 리얼번도 맞고. 네. 그 다음에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폭발 우려 때문에 공동구 의무 수용을 할 수 없고,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가능하죠. 그래서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영, 리얼 위험이니까 그렇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시험 문제였죠? 다음 52번. 국토계획법상 행정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계획 결정 시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이 뭐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국민들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구속을 받잖아.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입니까? 비구속입니까? 구속적 행정계획이야. 이 구속적 행정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 법적 구속이 위법부당하면 행정쟁송으로 다투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돼.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구속입니까? 비구속입니까?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네. 일반 국민도 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틀렸잖아.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토교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처벌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3번이 원칙인데, 이게 원칙인데,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비행정청이니까 위에 상급 행정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처벌을 제기할 수 없고, 누구?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 중요합니다.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벌을 제기할 수 있어. 3번 원칙, 4번이 예외.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지도는 청문 대상 맞죠? 청문을 해야 할 대상이 어떻게 되죠? 국토교법상 청문 대상은 제가 이렇게 오라고 했죠. 계도 청문회 하면은 실토한다. 계도실 그렇게 오잖아. 계도실 계도 청문회 하면은 실토한다. 걔가 뭐죠? 이런 거 대답 못하면 공부 안 한 건데. 개발 지금 다시면 됩니다. 개발행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는 뭐죠? 하나도 못 외우면 공부 안 한 건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다 채워줄 수 없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 실은 뭐죠? 여기 있네.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국토교법상 청문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